제목이 이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만든 제목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그러하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노드를 100개를 배포할 거고 파드도 1000개 배포하는 거를 1기가에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약간 진짜 어그로성이라고 생각해서 얘가 진짜 얘기하나? 진짜 되나? 이런 의구심이 몇 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로 할 겁니다. 영상은 약간 좀 어느 정도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라이브 데모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누군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CNCF 앰버서더라고 해서 CNCF에서 이제 앰버서더를 한국에서 2명이 이제 그 이번에 스프링 시즌에 되었는데 저랑 저기 이번 다음 세션에 발표하시는 손석호님이랑 해서 앰버서더이고요. 그래서 CNCF 공인 앰버서더고 아마 일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쿠버네티스 책을 집필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쿠버네티스 관련돼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구구절절 설명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얘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리고 5시쯤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1000개 배포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파드가 하나도 없죠. 마이크가 무선이 아니라 좀 힘든데 여기 디플로이 하고 디플로이 엔진엑스 이미지는 저희 그냥 엔진엑스 쓰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레플리카 셋을 얘를 1000개 이렇게 하고 나서 10,000개는 좀 애매한데 볼게요. 그냥 10,000개는 좀 애매한데 kget 이런 식으로 못할 줄이야. 그리고 일부 외국분들이 계신데 this session is not just for most of them is just a rap, so you can be really easy to understand what it is and how can I work. So yeah, I hopefully this enjoyed the sessions. Just for most of them is just rap. Anyhow, yeah. 어쨌든 한국어로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인 세션이니까. 사실 10,000개는 준비해 본 적도 없는데 어쨌든 천천히 늘어나죠.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제가 이게 진짜로 1기가 가상 머신이라서 이런 거고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좋아요. 얘는 뭐 어차피 1기가밖에 안 먹고 그리고 제 랩탑이 뭐 굉장히 좋은 랩탑이 아니라 이게 2017년에 산 랩탑이라 i3거든요. 지금 i3라는 CPU가 얼마나 안 좋으신지 아는 분은 아실 텐데 굉장히 느린 CPU와 20기가 메모리가 되는 랩탑입니다. 그 중에서 1기가만 딱 쓰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거 10,000개까지 늘어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냥 놔두고 되고 있구나. 1000개 이상. 오테라 칠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는 게 지금 쿠웍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파드를 1000개 원래 1000개였습니다. 10,000개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돌아가냐, 아마 지금 오늘 발표하는 꽤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시그라는 내에서 돌아가는 걸로 하는 걸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마 지금 기존에 쓰시는 쿠버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 카인드도 쓰실 거고 아니면은 미니큐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쓰실 텐데 혹은 지금 큐누나 이런 플러그인 관련도 발표가 있었었죠. 이 많은 것들이 시그 베이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굉장히 재밌는 쿠버네티스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시그 베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부분이 이제 시그에 관련된 거고 시그의 약자는 Special Interest Group에 대한 약자고요. 그래서 되게 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그룹들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들이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셔갖고 여기서 조금만 밑에 보시면 가장 윗단에 물론 이거는 그날 틀리겠죠. 저 일요일날 작업한 거라서 일요일날 봤을 때는 크웍이라고 불리는 여기 위에 있죠. 이 부분이 가장 위에 있고요. 이걸 제가 처음에 어떻게 봤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봤던 시점에 스타가 보통 한 200~300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 스타가 1,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꽤 많이 발전을 할 것 같고 어쨌든 이 크웍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 지금 데모를 지원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웍은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쿠버네티스 without kubelet이라고 해서 이제 쿠벨렛이 없이 쿠버네티스를 구동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이고 지금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지금 여기 설명만 봐도 simulated thousands of node and cluster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옥의 약자는 Kubernetes without kubelet이고요. 제가 원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모를 저희 대부분 이제 엔지니어 개발자분들이 오시겠죠. 일부는 마케팅이 오시겠지만 코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어떤 식으로 배포해갖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돌렸던 코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쪽에 하시코프 부스가 있는데 하시코프가 가장 컬처럴하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이제 베이그런트 프로젝트인데 그 베이그런트를 통해서 버추얼 박스로 VM을 올리고 저 우분투 VM을 1기가짜리 쓰고 있고 그 위에다가 크웍이라는 것을 올리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그런트 파일을 우선 좀 보면 이 베이그런트 파일을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 여기 보시면 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싱글 CPU에다가 메모리 1기가만 할당해서 VM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VM에서 이제 그 쉘을 불러갖고 쿠웍 빌더라는 쉘을 불러서 동작하게 되는데 그 지금 쿠웍 빌더 쉘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조금 잘랐고요. 뭐 워낙 기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쿠웍은 두 가지로 동작을 합니다. 쿠웍 바이너리하고 쿠웍 컨트롤러 두 개로 동작하는데 그래서 그 바이너리를 두 개 다 받아오고 제가 랩을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버전은 지금도 최신이 0.03.0이거든요. 그 0.3.0 네, 그 부분을 픽스해서 이 지금 바이너리 두 개를 받아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고 그 클러스터로 컨텍스트를 변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노드를 안 보여드렸는데 노드를 9개 배포하는 것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노드 9개에다가 저의 오타로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지금 10,000개가 됐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드당 110개 정도 파드가 디폴트로 배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10,000개는 배포가 안 되고 이제 배포가 10,000개까지는 도달을 못했을 겁니다. 이따 확인을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노드가 9개밖에 없으니까요. 진짜 의도한 건 아닌데 노드를 배포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CR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웍에 관련된 CRD고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드별로 테인트 설정도 이런 식으로 걸어갖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현업에 계시면 테인트 설정이나 어피니티 설정을 이렇게 걸어갖고 스케줄링을 걸잖아요. 그리고 디플로이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 가장 꽃은 스케줄링이니까 그러한 스케줄링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의 발표 주제가 아시다시피 노드를 100개, 네 1000개가 아니라 지금 못하고 하도 나서 좀 당황스러운데 노드를 100개 배포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야물 같은 경우는 리커시브한 걸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진자처럼 동작을 시키려면 햄 차트를 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햄 차트에 넣어갖고 이따가 현재 9개 노드를 지워버리고 노드를 100개를 새로 햄 차트로 배포를 할 겁니다. 실습을 할 때는. 그래서 햄 차트는 따로 짜서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햄으로 그거를 배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제 제가 원래는 이 VM을 올리는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해야지 랩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VM을 배포하는 과정이 좀 지루하실 것 같고 뭐 제가 앞에서 뭐 이제 공연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시간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쉽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총 한 3분 정도가 걸리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베이그런트 파일로 베이그런트 업을 하게 되면 한 3분 정도 있으면 쿠웍 클러스터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디플로이가 되고요. 이 상태 내에서 배가 방금 전에 10,000개의 파드를 배포하는 것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CPU나 메모리나 그런 호스트 시스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랩탑이라든가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랩탑의 성능에 따라서 배포 시간은 좀 차이는 있지만 제 랩탑이 아마 여기서 가장 느린 랩탑일 것 같은데 제게 한 10분 이내로 이게 배포가 되거든요. 물론 이거 배포한 거는 맥 i9이었고 그래서 10분이면은 이 정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은 라이브 데모이기 때문에 다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다시 라이브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 예상에는 한 900 몇 개 정도? 900 몇 개가 아니죠. 지금 배포가 제가 이게 왜 느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i3 CPU에다가 메모리가 1기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응답이 정말 엄청나게 느립니다.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잘못 눌러갖고 안 오게 되면 좀 곤란한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데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 들을 걸 그랬네요. 딜리트 디플로이 해서 지금 디플로이 한 애를 네, 응답이 굉장히 없는데 얘를 지우는 건 아마 아시겠지만 지우는 것도 꽤 오래 걸릴 거거든요. 이 지우는 걸 기다리는 동안 실제로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베이그런트 업으로 올라온 애고요. 얘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실제로 지금 메모리가 1기가밖에 안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저는 이제 미니큐브나 이런 것들도 배포해서 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도 쓰는데 여기는 새로 꾸민 환경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는 환경마다 좀 꾸미고 있고 제가 내려가는 동안 원래 예정될 건 아니지만 이쪽에 햄 차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 햄 차트를 통해서 노드를 배포를 할 거고요. 여기 노드 넘버를 오타를 안 치고 100개를 꼭 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햄 레포가 이미 베이그런트 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될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햄 차트를 이미 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서 부디 지워졌기를 바라고 저게 만개를 하면 문제가 많군요. 큰일 났네. 저희가 어차피 18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얘를 기다리기로 하고요. 그 사이에 원래는 아시겠지만 이게 too long, don't read라고 해서 결론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론 부분을 지금 얘기 드리면 너무 민망하니까 질문 예상과 없었지만 질문을 좀 받고 얘가 지워지는 걸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량의 파드가 배포가 되었을 때 파드를 지우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드가 지워질 거예요 언젠간. 지금 17분 정도 남았는데 17분 내로 지워지겠죠. 만개는 안 해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갖고 아까 오타를 치기 전에 누군가 소리 쳐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그렇다고 제가 17분 내로 새로 이 클러스터를 올리기에는 살짝 애매해요. 이거를 살짝 다시 올리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잠깐만 좀 해보고 싶은 게 이게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노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9개 노드를 배포하는 쪽인데 얘를 하면은 꼬이는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얘를 날려버리면은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노드를 지웠다가 노드를 배포했다가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일단 지우면 노드가 없으니까 원래는 파이널라이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는데 이렇게 해서 강제로 날아가는지 좀 보면 그나마 저의 실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시뮬레이션 목적이기 때문에 도커나 이런 원래는 아시겠지만 1.24 이후로는 도커 컨테이너나 이런 걸 못 쓰잖아요. 근데 도커 베이스로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로 각각의 뭐 이제 저희 쓰고 있는 쿠버 API라든가 아니면 쿠버 스케줄러 아니면은 쿠버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올려갖고 걔네들을 이렇게 그거 베이스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걸 베이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 맞아서 저희 어피니티라든가 테인트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쿠버네티스에 맞는 스케줄링 방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의 꼬이는 수준이네요. 만개라. 좋습니다.
뭐 얘는 그렇다고 치고 이러면 햄 배포도 의미가 없는데 햄 쪽을 잠깐 보면 이쪽에 햄에 대해서 이미 애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스템을 더 꼬아놓은 것 같긴 한데 햄, 쿼악, 노드 그리고 그냥 여기까지 카피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당황을 해서 여기다가 저희가 필요한 노드 수만큼 추가를 하면 이제 노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햄 차트가 짜져 있는 거고요. 햄 차트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게 짜져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템플릿 쪽에 밑에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런 형태로 짜서 방금 리커시브하게 돌아가는 부분만 그냥 이 변수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배포를 하면 이제 노드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동작하는데 제가 이 세션을 지금 영상에 녹화되는데 그냥 좀 막 던지는 것 같긴 한데 그 대만 세션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물론 영어로. 그래서 혹시 이게 진짜 동작하는 걸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 달 뒤에 대만 세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멈춘 수준이라서 얘도 동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이 노드 또한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받고 싶은 시점이라 이 지금 1기가 VM 내에서 지금 노드를 시뮬레이팅해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팅 노드에다가 어피니티나 테인트 설정을 걸어 놓고 거기다가 파드들을 스케줄링해서 파드에 대한 스케줄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응답이 없는 거는 파드가 지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노드를 날렸거든요. 노드가 없는 상태에서 파드가 없기 때문에 걔를 터미네이션 못하고 있는 상태로 추정이 되는데 얘가 정말 극한의 상황이거든요. 1기가라서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큐블릿이 없습니다. 큐블릿의 역할이라기보다 큐블릿을 빼고 나머지 애들로 에뮬레이팅해서 애들을 배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큐블릿이 잘 아시겠지만 워커노드 쪽 잠시만요. 이거 베이그런트 업을 좀 해놓고 처음부터라고 얘기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실습을 좀 베이그런트 업을 돌려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보통 빠그러진 적은 없는데 제 랩탑으로 이게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쉬는 시간쯤에 남아 계시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질문 주신 거가 이제 보통 큐블렛이 보통은 그 컨테이너 D를 하기 위한 인터페이싱 역할을 하잖아요. 그 인터페이싱 역할 자체를 그냥 빼버리고 그 로컬에서 싱글에서 하는 것처럼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이제 K3S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간소화시켜서 모킹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들이 프로세스 형태 수준도 아니고요. 원래 잘 아시겠지만 미니큐브 같은 경우는 각각의 컨테이너로 올라서 그 컨테이너 위에서 걔들을 노드를 러닝을 하잖아요. 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그 마이너한 영역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 위에 프로세스 단위까지 제가 내려가서 보진 않았는데 프로세스 단위도 아닌 수준입니다. 노드가. 그래서 메모리를 거의 쓰지 않는 형태고 걔네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스케줄링만을 판단하고 그 동작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빅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은 그 방금 이제 too long, don't read 쪽에 사이드에 적혀 있는데, 시뮬레이션 목적이라서 실제 어떤 이미지를 받아와서 그 이미지를 로드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네임만 보고 그 네임을 가지고 이미지가 로드된 것처럼 표시를 하는 거라서 사실 오프라인에서 동작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조차도 저희 예를 들면은 쿠버 컨트롤 런 뭐 엔진엑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미지 네임 쓰고. 그게 오프라인이면은 원래 그게 도커 허브에서 받아오잖아요. 근데 도커 허브에서 안 받아오고 내부에서 그냥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용어로 실제로 이미지를 받아와서 이미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피니티라든가 안티 어피니티 아니면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나 아니면은 뭐 테인트 이러한 종류의 스케줄링 테스트의 목적에 현재는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에 결말부에 나오는데 이 목적을 그냥 결말부인데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워낙 오래 걸리니까. 그 데브 쪽이나 아니면 QA 쪽에 테스트를 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프로덕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부에서 이제 데브 팀에서. 근데 실제 리얼 사이드에 있는 클러스터에다가 저희가 어피니티 설정을 걸고 아니면 뭐 GPU나 DB풀을 막 설정을 건 다음에 그 저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더 간소하게 미니큐보다 더 간소하게 내부에서 지금 만드신 거에 대한 스케줄링이 제대로 동작하는가를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자체만 포인트해서 로컬에서 동작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질문 주신 분? 네. 저 쿠억 몇 개월 전에 봤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버그 말씀이실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버그가 쿠억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당연히 버그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뭐 프로덕션으로나 아니면 어떤 제대로 동작하는 걸 테스트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버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버그였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혹시 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세션을 준비를 했고 크웍을 어떤 특정 목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웍이 그 제한적인 목적으로는 동작에 문제가 없어서였고 저 또한 그런 식으로 스크립트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무슨 1기가로 네, 저 제목처럼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한 1000개 정도까지는 그 파드를 배포를 할 수 있고 100개 노드까지도 올려서 볼 수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00개는 할 생각도 없었고, 네, 제가 0을 하나 더 넣는 정말 가공할 오타가 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핑계인데 여기 좀 마이크랑 노트북이랑 스크립트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만에서 이러면 진짜 영어로 이상하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올라가는 것도 보여드리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쿠버 ADM 아시죠? 쿠버 ADM 다들 아시는, 이제 쿠버 ADM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걔네들을 인증 처리하고 전부 다 인터랙션을 자동화해 주는 거잖아요. 얘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넣거든요. 얘를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 뭐 API 서버라든가 애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가져와갖고 걔네들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스크립트 처리한 거고, 이거를 만약 쿠어 컨트롤러로 하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데, 얘는 베이그런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라인별로 인풋을 받아서 스탠다드 아웃으로 내려서 이렇게 조금 더 지저분하게 화면에 나오는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네, 6분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이거 동작하는 동안 어차피 결론은 드려야 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으면서 한 번 더 돌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못 보여드렸는데, 시뮬레이션 목적까지는 보여드렸죠. 아까 뭐 약간씩 파드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데브나 QA 쪽에 대해서 목적으로 쓰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덕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QA 팀에서라든가 아니면 그 데브 팀에서 직접
저희가 클러스터에다가 배포하고 하는 건 뭐 리소스 낭비이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CI/CD 파이프라인에서 QA팀에서 이렇게 돌리는 목적으로 내부 파이프라인을 돌리는 것처럼 동작하기 이전에 내가 그냥 단순히 어피니티 설정이 잘 동작하는가, 테인트 설정이 잘 동작하는가, 혹은 그걸 학습하고 싶다, 그러한 제한적인 목적으로 현재 괜찮습니다. 이 또한 좀 연결적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 리소스를 적게 쓰면, 네, 좀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거가 이제 ESG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서 좀 과장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컴퓨팅을 많이 쓰고 뭐 스토리지를 많이 쓰고 하는 것들을 가급적으로 적게 쓰는 거가 저희가 실제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게 환경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 지금 CNCF 슬랙 채널에 태그 Environment Sustainability가 만들어져 있고, 이거 관련한 랜드스케이프를 제가 번역해서 올렸고, 이거와 연관된 행사도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 보호 막 그린 컴퓨팅 이 얘기할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물론 독일에 있는 레오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환경에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모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는가로 중심적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크웍이 환경이라든가 코스트 세이빙에도 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CKA, 뭐 CKAD를 구분을 했을 때 시험으로, CKA는 어드민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자 영역이라고 하면 CKAD는 개발자 영역이잖아요. 개발자의 꽃은 스케줄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케줄링이 얼마나 적시에 들어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작시키는가가 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taint, toleration, affinity, anti-affinity, 뭐 topology, spread, constraint, 혹은 뭐 각각의 AG에 대해 어떻게 균등하게 배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개발자 영역에서는 저는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컴퓨터가 이렇게 노드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균등하게 배포하고 되게 잘 쓸 수 있는 게 꽃이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코스트가 아껴지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도 안 올라가는데, 이 도커 컨테이너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도커를 깔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 그 끝나고 나면 링크 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어느 컴퓨터에서나 베이그런트나 뭐 버추얼박스에 깔려 있으면 베이그런트 업무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실습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되는 동안 제가 3분 정도 남았는데 진짜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쉬는 시간을 쓸 수가 없죠. 생각해보니까 다음 세션이 있으니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저거 만을 치면 안 되는군요. 네. 저기 질문 하나 더 해주십시오. 그 책 드리겠습니다. 책 아까 손 들고 질문하신 분이 아까 있으셨거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분. 네, 맞습니다. 그 데모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테인트 설정을 제가 걸고 그 테인트 설정을 건 노드에 파드가 배포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종류의 실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피니티 설정을 걸거나 안티 어피니티 설정을 걸었을 때 그쪽 위주로 파드가 배포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실습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제공을 해야 제가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 이게 동작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뒤에 있는 그 질문을 주신 부분이 CNI 테스트나 이런 게 가능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CNI 테스트는 안타깝게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미지를 받아온 것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레이어까지의 기능 테스트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미니큐브 또한 그 CNI 테스트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만약에 터널링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복잡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도커 허브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이미지를 받아와서 이제 이미지를 로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이미지를 못 받아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러닝 상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모킹을 합니다. 이미지를 안 받아와도 받아온 것처럼 동작하도록. 지금 에러가 난 부분은 인터넷 연결 관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동작도 안 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네, 저
조은님 저기 네. 세션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아마 동작을 이렇게 못 할 거예요. 왜냐면은 방금 전에 이제 스크립트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데모를 만드는 부분에서 어떠한 에러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트워크 이슈일 수도 있고 다른 환경 이슈일 수도 있는데 지금 네트워크가 테더링이거든요. 제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된다는 제한 조건을 들어갔고 지금 테더링으로 연결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지금 데모가 디플로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쿠웍은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적합하니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커 같은 거를 그냥 있으면 순수하게 그냥 올릴 수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되셨나요? 네. 발표해 주신 조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